과연 올해 안에 올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올해 안은 뭐 안 되더라도 내년 초라도 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요, 18에서 20일이다. 이렇게 뭐 문정인이니 정세현이니 다 얘기하니까 청와대에서 또 보도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비난은 했지만, 아니라고는 했지만은 뭐 상춘제도 쓸고 닦고 하는 거를 떠나가지고 고치고 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낸 세금이 김정은 점심 한번 먹는 상춘제에 그거 고칠 필요도 없어요.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은요, 그건 멀쩡합니다. 그 청소만 하는데, 야, 저는 기가 막힌 게 이제 국회에서요, 연설까지 한다고 하면서 그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막 박수치고 막 소리 지르고 그 북한에 그 동원된 북한 주민들처럼 똑같이 난리칠 것 같아갖고 지금부터 속에 있는 게 올라옵니다. 그걸 사실 거기서 누군가 의식 있는 의원 하나는 소리쳐야 되는, 만약에 전 국회 못 올 것 같아요. 못 옵니다. 근데 만약에 온다면은 소리치고,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청문회에서 이 앞에 있던 간판 이 간판 던진 거 아닙니까? 명패라고 그러죠. 네. 그럴 정도 의원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명패가 한 30개만 날아오더라도 김정은 못 합니다. 김정은 북한에서 신입니다. 신한테 던진다? 북한 경우도 총 쏠 줄 몰라요, 솔직히. 그렇죠. 못 옵니다. 아마 국회는 못 들어갑니다, 솔직히. 그런데, 제가 만약 국회에 있다면 저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못 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안용환 의원이 지금 전 의원이라서 현직이 아니라서 문제인데, 현직이면은 다 속가네요. 우리가 현직이었으면 못 들어요, 안용환 전혀 막 거기서 입구에서 막아요. 막 그러고서 막 온몸 수색하고 막 그 남자 네. 경호원이 저 막 온몸 수색하고 막 네. 이럴 거예요. 그 여자 경호원이 네. 안용환 막 온몸 수색하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농담이고. 제가 그 이야기 네. 할까요? 제가요, 네. 옛날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지만은, 북한 탈북자들 네. 인권 문제 때문에 제네바 유엔 인권회의 갔다가 주 유엔 북한 대사한테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탈북자들 데려가지 말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유엔에 있는 경호원이 제 팔을 꺾고 북한 또 경호원이 제 팔로 차고 와서 제가 무지하게 터지고 왔습니다. 아마 그런 일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안재영 씨가 도시락 폭탄 말씀하셨네요. 도시락 폭탄.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정말 그 국회 신성한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김정은이 연설을 한다면은 저는 이거는 나라가 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국회 앞에서부터 그냥 인간 사슬띠로 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요, 광화문부터 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왜 자유 대한민국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 뭐 백남기도 시위하는데 물대포 맞을 각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요. 그리고 이제 온다면은 저는 언젠가 김정은 와야 된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김정은이 온다고 한다면 뭐 가지고 와야 돼요.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의지라든지. 현재 북한에 우리 주민, 대한민국 국적과 우리 주민 6명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6명 풀어준다든지 뭔가를 가지고 와서 대한민국 국민들, 그래 그 정도면 와도 돼. 손님이에요. 뭔가 자기가 그 범죄자입니다. 그동안 우리 남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했습니까? 그럼 뭔가를 내놓고 마음을 열고 와야지. 범 잡듯이. 제가 열받은 게 김정은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카메라에 TV 카메라 안 잡혔습니다. 이제 북한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이제 우리 측 인사들한테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하도 요청해서 간다고 했는데 우리 쪽 반대가 심했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하도 요청해서 간다고 했답니다. 이야기는 뭐냐? 자기는 별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초청하는 사람이 진짜 고개 숙이면서 했겠어요. 오십시오. 사실 이게 자존심 상한 문제입니다. 김정은이 뭐라고 그 어린 친구한테 하도 요청해서 근데 우리 측 반대하는데 고민이다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또 이런 이야기 했다요. 그것도 김정은이가 그건 똘똘한 것 같아요. 내가 남쪽 주민들한테 칭찬받을 일을 별로 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못했지요. 보면 뭔데 맞지요. 일말의 양심은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그런 말에 또는 우리 속을 리가 없어요.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요.
저는 김정은이가 요즘 우리가 연예인들도요, 입금 전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입금하기 전에는 이렇게 쪘다가 입금하고 나면 쫙 살 빼요. 김정은이 살 빼고 입금 받고 살 빼고 올려는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 입금 후 답방이에요. 그래서 김정은이는 맨입으로 절대로 오지 않을 겁니다. 김정은이 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굉장히 걱정해야 될 뭔가 남북의 거래가 확실하게 오고 갔다. 언더머니가. 이른바 이제 김정은이나 김정일이, 그 다음에 김일성은요, 북한의 2단 종교의 지도자가 아니라 39호실이라는 회사의 대표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9호실에 5천억 원 입금했었잖아요. 그래도 안 왔었죠. 그리고 그 대신에 김대중 대통령이 갔었는데요. 자, 이번에 엄청난 입금 되지 않으면 안 올 겁니다. 저는 김정은이 오는 거 우리가 글쎄 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 북한 김정은은 우리 민주주의 국가들의 선출직 공무원들, 선출직 공직자들, 선출직 정치인들의 한계를 압니다. 네. 자, 이 사람들이 지지가 떨어지면 뭔가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 지금 하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방남, 서울에 오는 것을 갈망하니까 벌써 속내를 알아본 거죠. 아, 지지율 이제 빠지고 있어. 힘드니까 날 이용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쉽게 가나. 뭔가 요구하지. 딜에 들어간 겁니다. 트럼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에게 지금 북한 애들이 지금 버티는 거 뭐냐? 트럼프의 한계를 아는 겁니다. 왜? 선출직 공직자,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지지율에 연연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자,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자꾸 목매달고 와주십시오 비면은 아는 거죠. 그래? 한번 봐주긴 봐주겠는데, 나니까 뭐 할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까. 그래서 난 대통령이 왜 저리 목매는지, 왜 저리. 게다가요. 네. 쌍수들어 환영한다? 아휴.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열받아. 누가 쌍수들 합니까? 지금 쌍수를 환영한 것은 광화문 앞에서 뭐 백두칭송위원회, 위인 무슨 환영위원회. 근데 이들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뭐 뒷거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쌍수들은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지금 쌍수 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누가 지금 쌍수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백두칭송처럼 친김정은 종북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사흘마다 하나씩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 이른바 주사파들 중에서 몇몇 제가 운동권들을 아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가 뭐냐면 사흘마다 하나씩 조직을 만든다. 네. 이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세리프, 그렇죠. 이렇게 입에 익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사흘마다 종북 단체가 태어나고 있다, 만들어지고 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쫙 이렇게 통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6.25에 대해서 사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군부로 보내줘야 됩니다. 거기다가요, 연평해전, 그 다음에 천안함,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명 억류된 사람들 저기 다 보내줘야 되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요, 이 뜻방긋 못하고 있죠. 그리고 왜 김정은을 설득을 해야지, 빨리 너 비핵화 해야지, 이런 거를 왜 다른 나라를 비싼 우리 세금 갖고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다른 유럽이라든가 뭐 이상한 뉴질랜드 가갖고 마오리족하고 막 콤뽀뽀 하면서 김정은 설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마오리족 콤뽀뽀 한 뒤에 그 총독이 그랬잖아요. CVID. 너무 어려운 영어였어요. 네.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여튼 김정은이 뭐 올해 안에 못 오더라도 내년에는 올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청와대에서 저렇게 난리를 치고 뭐 김정은 어떻게 답방에 대해서 내가 가서 그렇게 환대를 받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버금가는 환대를 할 것인가. 전 문재인 대통령이 제정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이야기 들어보고 정말 다독거리고 해야 될 사람이 지금 김정일 평양만 보고 있어요. 대통령이. 이런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다. 그럼 북한과 대통령 하세요 차라리.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지금 광화문에 나온 사람들은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입니다. 네. 혹시 북한 애들한테 실적 보여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미 연결된 북한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모였습니다. 광화문에 왔습니다. 다 보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또 북한에는 남의 간첩들 많아요. 또 우리 언론 보고 다 체크합니다. 그래. 우리 내려보낸 애들이, 잘하고 있네. 그래. 잘하고 있어. 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제가 들어요. 저희 뭐 추측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거 대한민국 정상으로 돌아간 나라 아닙니다. 강화 한복판에서 위인
위인? 갑자기 어처구니 없어요. 위인? 야, 근데 대한민국 참 북한에- 큰일입니다. 네, 네. 큰일인데 북한에서도요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그거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해봤자 뭐 내가 얻을 것이 있겠는가 이런 계산을 지금 아주 빠꾸미 계산을 하고 있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지금 두려워하는 건 지지율이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국민일보의 지지율을 보니까 좀 속이 좀 이렇게 시원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네?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진짜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쌍수들어 환영할 것? 대체 어떤 국민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